금융회사들이 금융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적은 사람을 뜻하는 이른바 신파일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대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건데 전민정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신파일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어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얇은 서류 뭉치죠. 즉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실적과 같은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금융고객을 뜻합니다. 주로 사회초년생과 주부, 노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있어 금융권이 관심이 없을 듯도 한데 최근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은 물론 빅테크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핀테크 기술 고도화로 대출이나 카드 실적 없이도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없고 3년 동안 대출이 없는 이들을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80만 명으로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는 국민 중 4분의 1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4명 중 1명은 신팔러라 할 수 있죠. 이들은 신용등급을 줄 근거가 없기에 통상 중간 수준 신용등급인 4, 5등급을 부여왔습니다. 잇따른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 대출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은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이 점도 금융권이 중신용자에 해당되는 신팔러 고객층 잡기에 열을 올리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라이더와 같은 긱워커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은 고객 설문과 급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직, 소득 확인이 어려웠던 단기, 비정규직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들은 쇼핑, SNS, 결제 정보 등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나 신팔러를 판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등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BNPL, 즉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내세워 신팔러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웨덴, 호주 등 해외에선 결제 한도가 높고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이미 BNPL 서비스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숨은 고객 확보와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포용 금융 실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신파일러 시장은 금융권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금융 이력이 적은 이 신파일러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더 쉬워졌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요즘에 나왔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시중은행이랑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또 빅테크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에서는요, 배달 라이더나 또 임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 상품들을 하나둘씩 좀 내놓고 있습니다.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예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리고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은요, 이 설립 취지 자체가 중금리 대출 확대에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 차주 범위,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대출 금리는 더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중저 신용자에 해당하는 신파일러들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BNPL을 무기로 신파일러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BNPL이요? 네, BNPL은 앞서 이제 전민정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이 나우 그리고 페이 레이터의 준말로 일종의 후불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스가 같은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연내 이달 중으로 해서 월 15만 원 한도의 후불 교통카드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파일러들은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갚지를 못해가지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낸 거예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출을 내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뭐 만약에 앵커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이나 빅테크 기업 등은 이 쇼핑몰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쇼핑몰의 매출 성장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반품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고객의 어떤 응대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고객의 만족도가 또 높은지 낮은지 이런 등등의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신용평가의 잣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사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내주는 곳 입장에서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따박따박 이제 신용도 있게 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잘 갚아 나가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이런 지표들이 차주의 어떤 성실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인터넷 은행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계열사나 그리고 또 제휴사, 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의 BC카드, 또 KT 통신 데이터, 또 뭐 자체 앱 데이터 등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달 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고 또 카드 값은 제때 내고 있는지, 통신비는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또 연체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해서 이 신용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에는 측정이 안 되던 신용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이 시장이 앞으로 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커지게 될까요? 일단 신용 이제 신파일러들을 향한 대출 시장 자체는 이제 그동안 수요도 좀 계속해서 크고 그리고 또 공급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갈수록 고도화되고 또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해서 신용평가업으로 진출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스뱅크는 이제 지금의 자체 신용평가 모형이 조금 더 다듬어지면 신용평가업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신용평가 모형을 토대로 해서 타사 고객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이제 지방은행 등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파일러들에게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이 BNPL이라는 게 또 앞서서 우리가 얘기가 됐었는데 카드와는 다르게 좀 이게 무이자로 지급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네, 이 맞습니다. BNPL에 대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BNPL의 사실 핵심 기능은요, 분할 납부에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불 결제 어떤 제도의 취지상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할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규제 적용과 관련해서 현재 카드 업계와 빅테크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국내 BNPL이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정식 도입 여부부터 해서 한도 상향 조정, 그리고 또 할부 기능 포함 여부 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